안녕하세요. 10분 동안 10분 즐기는 딥러닝의 에디입니다. 네, 오늘은 인공신경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로서 프랑크 로젠블라트에 의해 고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드포워드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피드를 앞으로 준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그림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피드를 주는 요 시스템을 피드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X1, X2 이쪽이 있는 입력층과 그 다음에 이쪽 Y라고 하는 결과층,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요 연산층,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력 값을 입력층에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x1이 이렇게 들어가고 x2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입력 값은 w1, w2라는 가중치와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x 트랜스포즈 w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x 같은 경우에는 x1, x2, w 같은 경우에는 w1, w2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것은 x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x1, x2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곱하면은 w1, w2 이렇게 행렬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렬곱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바로 여기 x1, w1, x2, w2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 요것을 행렬 연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더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라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값이 만약에 세타라는 특정 값을 넘게 되면은 1을 내보내게 되고 넘지 못하게 되면 0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퍼셉트론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입력층에서 입력을 입력하고 그것을 가중치와 곱해서 그 다음에 특정 활성화 함수를 거친 다음에 그 값이 만약에 특정 세타라는 임계치를 넘으면은 1, 넘지 못하면 0을 내보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퍼셉트론을 통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퍼셉트론을 통해 논리회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회로라는 것은 특정 논리를 가진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퍼셉트론으로 구현할 수 있는 논리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OR 게이트, XOR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1과 X2가 둘 다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만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을 출력하게 되는 논리 구조를 말합니다. 반대로 N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활성화되었을 때는 0을 출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을 출력하게 되는 AND 게이트와 완전히 반대 관계를 이루는 논리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1과 X2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출력하는 논리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1과 X2의 활성화 유무가 만약에 같다면 0을 출력하게 되고 활성화 유무가 다르다면 1을 출력하게 되는 논리 구조를 말합니다. 퍼셉트론을 통해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요 검은색 동그라미와 하얀색 동그라미를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구분 또는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셉트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1과 X2가 주어졌을 때
W1과 W2가 각각 곱해져서 요 값이 특정 활성화 함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값이 세타라는 특정 인계치보다 작으면은 0을 내보내고 그보다 크면은 1을 내보내게 되는 이러한 것을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타와 그 다음에 W1, W2입니다. 세타와 W1, W2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AND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NAND 게이트가 될 수도 있고 OR 게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요 활성화 함수가 쓰이긴 하지만 연산이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써보면은 잠시만요.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w1, w2가 있고 요것이 특정 세타와의 갖는 대소관계에 따라서 작으면은 0, 크면은 1을 내보내는 이러한 식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W1과 W2를 예를 들면은 각각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X1과 X2가 있으면은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타 같은 경우는 1.5라고 두면은 바로 AND 게이트가 됩니다. 여기를 한번 넣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0, 0을 넣으면은 여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1, 0을 넣으면은 1이기 때문에 1.5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리고 0, 1을 넣어도 그 다음에 1이 되기 때문에 1.5보다 작아서 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을 넣었을 때만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만 2가 돼서 1.5보다 크기 때문에 활성화 값인 1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AND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NAND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NAND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반대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바로 NAND 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각각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0,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5보다 크기 때문에 1이 되고 그 다음에 1,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또 1.5보다 크니까 1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1,1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1.5보다 작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NAND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R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할까요?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1, x2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w1과 w2를 1이라고 한다면 세타를 0.9로 하면은 OR 게이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XOR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X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간단한 이런 세타와 웨이트, W1, W2의 설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없습니다. 퍼셉트론을 통해서 하얀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를 구분한다는 것은 하얀색 동그라미와 검은색 동그라미 사이에 직선 하나를 긋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직선 하나를 긋는 것만으로써 이 검은색과 하얀색을 전부 다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셉트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층 퍼셉트론과 그다음에 신경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